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저녁 운동까지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민들 여러분께 어떤 주제의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촉촉한 피부와 숙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나이트 루틴을 한번 공유해볼까 해요. 제가 잠들기 전에 하는 모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평일 저녁에 거의 매일같이 운동을 하는 편인데 운동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바로 샤워를 먼저 합니다. 일단 저는 샤워할 때 머리를 바로 감는 게 아니라 먼저 빗어줘요. 제 머리가 이렇게나 긴 상태인데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카락이 불필요하게 빠지는 것도 방지하고 두피에 쌓인 먼지나 피지 배출을 돕기 위해서 이런 쿠션감이 있는 넓은 나무 브러쉬를 사용해서 머리를 빗어줍니다. 모발을 끝에서부터 빗어줘요. 엉킨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쓸어 내리면 머리카락이 더 잘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엉킨 걸 먼저 풀어준 다음에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두피부터 아래까지 쭉 쓸어 내려줍니다. 이 순서로 빗으면 머리카락이 많이 엉켜 있어도 아프지 않게 잘 풀 수 있고 머리카락도 훨씬 덜 빠집니다. 두피도 꼼꼼히 잘 빗어주는 게 좋아요. 우선 머리카락과 두피에 아주 충분하게 물을 적십니다. 겨울이라 너무 추워서 사실 샤워할 때도 뜨거운 물로 막 지지고 싶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머리 감을 때 뜨거운 물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약간 미지근이나 따뜻한 정도로 온도를 맞춰주셔야 머리카락이 좀 덜 빠져요. 제가 건조한 날씨나 건조한 모발 상태일 때 잘 사용하는 샴푸는 아베다 뉴트리플래니쉬 샴푸입니다. 원래는 롱테이크 샴푸 트리트먼트를 향기 때문에 정말 애용하는데 걔네들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근데 이거 건조하거나 손상된 모발 정전기 잘 일어나는 모발에 진짜 좋아요. 이걸로 감고 나면 머리카락 정전기 일어나는 게 좀 덜 하더라고요. 저는 애벌 샴푸 하는 편인데 두피 위주로 깨끗하게 애벌 샴푸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2차 샴푸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트리트먼트를 먼저 해요. 짜잔! 언오브 트리트먼트. 두피에는 닿지 않게 머리카락 끝부분 위주로 해가지고 골고루 발라줍니다. 건조할 때 머릿결 진짜 금방 부드러워져서 다 떨어지면 항상 쟁여놓는 트리트먼트. 머릿결 부드럽게 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트리트먼트 헹궈주고 나서 저는 2차 샴푸를 한 번 더 해주거든요. 애벌 샴푸하고 이렇게 2차 샴푸로 마무리하면 두피에 쌓인 먼지나 피지, 각질이 훨씬 깨끗하게 잘 씻겨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모발은 건조한 편인데 두피도 얼굴이랑 마찬가지로 좀 유분기가 있는 편이어서 이렇게 애벌 샴푸랑 2차 샴푸까지 해줬을 때 일상생활 할 때에도 뽀송하고 깨끗한 두피 상태가 늦은 오후까지 오래 지속돼요. 그리고 바디워시를 사용할 때도 있고 스크럽을 해줄 때도 있는데 오늘은 스크럽 해볼게요. 픽드의 팩 스크럽인데 이런 꼭 딸기 소르베 같은 제형이에요. 얼굴에도 사용할 수 있고 바디에도 사용할 수 있는 스크럽 제품인데요. 이게 몸에 사용했을 때 되게 건조하지 않고 각질 제거랑 동시에 보습까지 같이 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바디 스크럽제로 애용 중입니다. 그리고 알갱이 입자가 크지 않아서 피부 자극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랑 바디 겸용으로 쓰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샴푸나 트리트먼트 잔여물이 얼굴에 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늘 샤워 마지막 단계에서 세안을 하는 편이에요. 데일리 클렌저로 매일 사용하는 달바 비건 세럼 클렌저로 꼼꼼하게 세안해볼게요. 이게 워터프루프 선크림 세정 효과 인체 적용 시험 완료한 제품인데요. 오늘은 제가 선크림만 간단히 바르고 나갔다 온 상태라서 이중 세안하지 않고 이걸로 원스텝 클렌징 해보겠습니다. 첫 제형은 이런 오일 크림 타입이에요. 손에 물기가 없는 상태로 바로 사용해주면 되는데 이게 피부에 남아있는 화장품과 먼지, 피지들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잘 녹여주더라고요. 일단은 물기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얼굴에 쌓인 피지랑 먼지, 화장품들 잘 녹여주고 이렇게 물을 조금 묻히면 풍성하고 촘촘한 폼 타입으로 변하는
트랜스포머 제형이에요. 버블이 엄청 쫀쫀 촘촘해가지고 모공 구석구석 꼼꼼하고 깨끗하게 잘 닦이는 느낌이에요. 노폐물 흡착 능력이 뛰어난 골드 클레이와 벨기에산 스파워터가 함유되어 있어서 세정력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세안 후에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아서 되게 신기해요. 제가 달바 스킨케어부터 이너뷰티 제품들까지 애정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좀 숨은 꿀템 느낌? 겨울철 보습감 지켜주는 세안제로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세안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수분 빼앗기기 전에 이 미스트 먼저 뿌려주겠습니다. 속 수분감 채워주면서 겉으로도 좀 윤광이 돌아서 이렇게 자기 전에 세안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뿌려주기도 하고 요즘에는 아침 메이크업 전에도 첫 단계로 뿌려주고 있어요. 다음은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세럼입니다. 이게 오일층이랑 분리가 되어 있어서 잘 섞어서 발라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속보습 채우면서 찬바람 맞고 피부 퍼석퍼석해진 날에 자기 전에 이거 발라주면 보습감이 진짜 너무 좋아요. 피부가 완전 쫀쫀해지는 느낌. 지금 세럼 진짜 가볍게 한 겹만 발랐는데도 피부 속광 보이시죠? 완전 애정템. 나이트 스킨케어 마지막으로는 또 달바 비건 더블크림 바를 거예요. 이번 영상 좋은 기회로 달바와 협업하게 돼서 광고로 소개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겨울철 탄력 보습템으로 세럼이랑 같이 평소에도 진짜 잘 쓰던 애정템이에요. 열어보면 너무 찐으로 쓰던 느낌이 이렇게 한쪽은 세럼, 한쪽은 크림으로 되어 있는 반반 크림인데요. 그날그날 피부 컨디션이 매일 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날은 예민해서 진정이 필요하고 어떤 날은 너무 건조하고 푸석해서 영양이 필요하고 매일 달라지는 피부 컨디션과 나의 피부 타입에 맞게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이 크림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이쪽은 수분감을 채워주고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아쿠아 세럼이고요. 이쪽은 영양감 넘치는 쫀쫀한 발림성으로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인텐스 크림이에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양을 조절해서 바를 수도 있고 건조한 볼 부분은 크림, 유분기가 많고 예민한 T존은 세럼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발라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2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피부 탄력이랑 보습도 신경을 쓰고 싶은데 아무래도 너무 예민하기도 하고 트러블이 잘 올라오는 피부여서 영양감 있는 제품을 사용하기가 꺼려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제품 사용하면서 트러블 걱정 없이 피부 진정과 탄력 보습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일단 세럼 먼저 발라볼게요. 세럼은 발림성이 너무 가볍고 촉촉해요. 인텐스 크림도 같이 발라줄게요. 피부 깊은 속보습이랑 속탄력에 도움이 되는 크림이에요. 민감성 피부 안정성까지 인체 적용 시험 검증이 된 순한 비건 처방 크림이에요. 트러블 유발 없이 이 건조한 겨울철에 아주 안심하면서 편안하게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형 궁합이 좋아서 섞어 발라도 좋고 지금 바른 이 인텐스 크림도 영양감이 가득한 쫀쫀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잠 엄청 푹 잘 잔 것 같은 피부 상태가 돼 있어요. 이 인텐스 크림은 눈가에 도톰하게 얹어서 아이크림 대용으로 사용하기에도 진짜 좋아요. 주름 예방을 위해서 눈가와 목에도 발라서 스킨케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도 늘 얼굴 피부처럼 이렇게 하면 건조한 겨울철에도 얼굴과 목 피부는 완전히 안심이에요. 속보습이 싹 채워지는 느낌? 립밤 발라서 스킨케어는 마무리할게요. 요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립밤인데 브루케시아의 리추얼 립 모이스처 밤입니다. 요런 연한 피치 컬러의 립밤인데요. 자기 전에 입술 위에다가 도톰하게 잘 얹어주면은 다음날 입술 각질이 싹 벗겨져 나오면서 엄청 매끈매끈해져요. 약간 립밤보다는 립 마스크 같은 느낌? 수건으로 대충 머리카락 물기 제거해주고 머리 말리기 전에 두피 앰플 바를 거예요.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비오스칼린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주사기처럼 쭉 두피에 짜서 발라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쇼호스트님이 되게 잘 쓰는 제품이라고 마켓 하시길래 그때 구매했던 제품인데
너무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어요. 두피도 늘 얼굴 피부처럼 신경 써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두피 보습이랑 탄력을 위해서 이렇게 앰플도 꼼꼼히 발라줘요. 그냥 편하게 양껏 많이 발라도 두피 전혀 떡지지 않아서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앰플 바르고 나서 머리 말리면 볼륨감이 평소보다 조금 더 잘 사는 느낌이에요. 제가 워낙 이렇게 축축 처지는 모발이어서 머리카락 끝에는 이 헤어 플러스 단백질 본드 워터 에센스 이거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은 무조건 보습 전쟁이야. 얼굴이고 몸이고 머리카락이고 두피고 다 촉촉하게 해줘야 돼. 고데기 할 때는 좀 영양감 있고 모발 보호 기능도 있는 에센스나 오일 타입 많이 바르는데 이제 자기 전이니까 좀 더 가벼운 수분 에센스 이렇게 뿌려줍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바디 보습. 이거는 휘프드 무화버터 비건 토핑 바디버터. 바디로션도 굉장히 여러 종류 이것저것 쓰고 있는데 이거 되게 제형이 꾸덕한 것 같으면서 발랐을 때 마무리감이 진짜 끈적이지 않고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향기가 진짜 좋아요. 제가 벌거벗을 수는 없으니 이렇게 팔에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팔꿈치도 각질이 올라오기 쉬운 부위니까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깨끗하게 빨아둔 저의 최애 잠옷으로 갈아입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베개 커버 위에다가 수건을 깔고 자요, 저는. 맨날 베개 커버 벗겨서 빨고 다시 씌우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깨끗한 수건을 이렇게 늘 깔고 매일 갈아서 쓰고 있어요. 자는 동안 얼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지나 세균으로 인한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수건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제 침대 옆 협탁에는 이렇게 온습도계가 있는데요. 계절마다 이 실내 온도랑 습도를 맞춰주는 게 피부 건강이든 면역력이든 호흡기 건강에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늘 체크해요. 지금 실내 온도는 괜찮은데 습도가 조금 낮은 상태여서 가습기를 바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가습기도 머리맡에 직접 두는 것보다 발밑에서 올라오도록 두는 게 좋아서 저는 이렇게 침대 아래쪽에다가 가습기를 뒀어요. 지금은 실내 습도가 38도 정도인데 가습기 틀어두고 이거 40도 이상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겨울철에 실내 습도 40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잘 때 좀 숨쉬기가 힘들고 좀 많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제가 또 비염이 있어서 자는 동안 이 습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40도 이상 정도로 맞춰주면 수면 환경이 편안해져요. 제가 자기 전에 챙겨 먹는 영양제입니다. 오메가3, 루테인, 마그네슘. 마그네슘을 챙겨 먹을 때도 있고 철분 챙겨 먹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마그네슘 먹을 거예요. 일단 이 오메가3랑 루테인은 자기 전에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 확실히 눈 건조함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근육 긴장감 좀 완화해주면서 오래 챙겨 먹으면 숙면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나 긴장감 높으신 분들, 근육이 자주 떨리시는 분들, 혈액순환 잘 안 되시는 분들 마그네슘 챙겨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런 간장 종지에다가 미지근한 보리차 한 컵이랑 같이 섭취할 거예요. 저의 나이트 루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기 쓰기. 사실 귀찮거나 힘들 때 빼먹을 때도 많기는 한데 웬만하면 열심히 쓰려고 해요. 요 호보니치 5년 다이어리에는 늘 소개드렸다시피 그날 있었던 일들을 5줄로 그냥 간단하게 저의 생각이나 감정을 많이 넣지 않고 최대한 하루를 요약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 몰스킨 데일리 다이어리에는 본격적인 저의 감정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진짜 불면증이 심했거든요. 너무 잡생각이 많고 직업 특성상 생활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주로 밤에 작업하는 일이 많아서 이 바이오 리듬을 잡기가 힘들었는데
작년부터 일기 쓰는 버릇을 조금 들이고 나니까 확실히 밤에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일기에 뭐 써야 되지? 진짜 쓰기 귀찮다.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약간 그런 마음이 강했는데 습관으로 만들고 나니까 이제는 내용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술술술술 적을 수 있고 제 생각이랑 감정이 좀 이 일기로 정리가 되고 나니까 훨씬 마음이 가벼워요. 그래서 자기 전에 쓸데없는 잡생각들을 진짜 많이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일기 쓰기 정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어제 건 안 썼어. 자기 전에 혈액순환을 위해서 찜질팩 하면서 책 좀 읽어보려고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시작하자마자 새로 읽었던 책이 지난 브이로그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요 양기자 작가님의 길모퉁이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요. 어제부로 이 책을 다 완독했어요. 단편 소설집인데 뭔가 에세이 같기도 하고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감 가게 그리고 따뜻하게 잘 그려낸 책이어서 사람 냄새 나는 책이라고 해야 되나? 올해를 시작하면서 딱 처음 읽을 책으로 잘 골랐던 것 같아요. 역시 막힘없이 술술 읽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읽고 나서 어떤 책을 또 새로 시작해볼까 고민하다가 저의 책장에서 요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의 책을 골라왔습니다. 최근에 소설이랑 에세이 종류를 좀 많이 읽어서 이제는 이런 책도 읽을 때가 되었다 싶어가지고 이거 읽어볼 거예요. 여기 서평에서도 좀 인상적인 문장이 있는데 경제적 성공에서 행운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평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첫걸음이다. 얘도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짜잔! 요거는 제가 월간 에센셜 숙면템 편에서도 소개해드렸던 현미 찜질팩입니다. 요건 눈 찜질팩, 요거는 복부 찜질팩. 제가 수족냉증이 있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체질이어서 평소에 집에서 이런 찜질팩 진짜 자주 해주거든요. 확실히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돼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비염도 심해지고 수족냉증이나 생리통도 되게 심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는 느낌이어서 최대한 집에서 좀 미리미리 셀프로 케어하면서 컨디션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그중 하나예요. 1분 50초 정도 돌려주면 딱 좋게 뜨끈뜨끈해지더라고요. 습도가 많이 올라왔어요. 예,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전기장판을 아예 안 틀고 자면 조금 춥고요. 제일 약하게 이렇게 틀어놓고 잡니다. 배에 이렇게 찜질팩을 하고서 양치도 했고 잘 준비를 모두 끝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배 따뜻하게 이렇게 찜질하면서 오늘 고른 이 책 읽다가 편안하게 자볼게요. 오늘은 제가 잠들기 전에 하는 모든 것, 촉촉하고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습관으로 삼는 것들을 공유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알차고 재미있게 봐주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예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안녕!